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조합 결성 등록 운영하는 방법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곳은요, 페이지 77페이지입니다. 오늘부터 파트 2 개인 투자조합 결성 등록 운영하는 방법 교재 파트 2의 77페이지부터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부했던 것이 개인 투자조합에 관련된 결성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고요. 이제부터는 개인 투자조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사법 내지는 상법에 있는 내용들에 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공부는 개인 투자조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GP, 그러니까 업무집행조합원이죠. 펀드 매니저라고도 하고 조합장이라고도 부르는 이 GP의 운영할 때 필요한 그러한 그 내용에 대해서 파트 2에서 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지금 공부하는 이 과정이 개인 투자 조합 관리사 1급 과정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이렇게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3월, 6월, 9월, 12월, 그러니까 2019년 3월, 6월, 9월, 12월에는요, 이 개인 투자 조합 관리사 2급 과정 끝난 분들 1급에 관련된 내용의 이제 그 자격증 시험도 있고요. 공부 과정도 있습니다. 2019년도 새해 들어오시면요. 여기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 밴드입니다. 우리 이 개인투자조합에 관련된 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그 개인투자조합이라고 또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라고 이렇게 그 검색하시면요. 들어와서 가입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그 2009년도 첫 번째 개인투자조합 관리사 2급 양성 과정은 1월 22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3시 반부터요 8시까지 그날 하루에 개인투자조합 관리사 2급 양성 과정을 공부하시고 바로 자격시험까지 마치는 이러한 과정입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13번 출구에 있는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 세미나실에서 교육이 있고요. 이 비용은 9만원입니다. 우리 010-3033-9074 홍범기 사무총장님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부분은요. 개인투자조합의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 2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방대하고 아주 긴 내용들을 합니다. 또 우리가 파트 3에서는요, 기업 채권 관리에 대한 그 공부도 합니다.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CB,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죠. 그 전환사채를 만약에 전환사채로 투자했을 경우에 원금, 그러니까 투자 원금을 갖다가 우리가 그 조건에 맞지 않아서 주식으로 가져가지 않고요, 투자해가지고 다시 원금을 회수할 때 원금을 주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 투자 기업에 가압류를 한다든가 또 이러한 그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내린다든가 주식 압류한다든가 또 이러한 그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재산 명시 신청을 해볼 수 있는 이러한 그 채권 관리에 대한 내용들도 쭉 앞으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페이지 77페이지 여기 파트 2에요. 개인투자조합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할 거고요. 오늘 공부할 부분이 이제 77페이지입니다. 가장 이제 기본적인 투자 유치 후에 그 지분 구조의 변화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본금과 주식에 관련된 이제 공부도 할 거고요. 투자 유치를 한 후에 우리 그 투자 기업의 임원이라든가 대주주들이 또 다일루션, 지분 희석되는 이런 과정들 또 회사의 그 자본금 변동은 어떻게 되고 투자자의 지분은 어떻게 변화하며 멀티플이라는 투자 배수는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이고 기업가치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투자 전 기업가치, 투자 후 기업가치에 대한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일 이제 첫 번째 자본금과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이 법인일 때, 뭐 법인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초기 자본금을 보통 뭐 100만 원도 할 수 있고, 또 뭐, 1000만 원도 할 수 있고, 500만 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엔젤 투자자나 벤처 캐피탈 또 이러한 그 개인 투자 조합에서 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그러면요. 초기 자본금을 최소한 5천에서 1억 정도는 만들어야지만이 이렇게 투자 받기가 좋습니다. 자본금이 주식 액면가의 합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요 자본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자본금이 주식의 액면값이 합이 되고요. 만약에 자본금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액면가가 5천이에요. 자본금이 5천만 원이에요. 5천 원이 아니고 5천만 원일 때 액면가가 예를 들어서 500원인 경우 우리가 발행할 주식은 10만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주 곱하기 500 하면은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여기. 5천만 원. 아니면 5천만 원 나누기 500원이니까 액면가가 5천만 원 자본금 나누기 500을 하면 한 주가 500원인 거죠. 액면가. 그러면 10만 주를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보통 자본금이다. 자본금은 그러니까 결국 주식의 자본금은 그 액면가 곱하기 발행된 주식이다. 그게 이제 그 자본금으로서 우리가 주식의 액면가에 합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보통 액면가는 5,000원이나 500원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500원으로 하는 경우에는요. 좀 더 그 주식이 많은 수가 투자자들한테 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이 좀 나도록 많이 갔다는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500원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투자 기업 입장에서는 5,000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500원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500원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에 보통 투자를 하는 게 이제 그 개인 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벤처기업에 꼭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투자 후 지분구조 변화라든가 법인의 자본금이나 주식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를 변경하려고 그러면요. 최소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에서 정관을 변경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내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정관을 변경해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변경할 수 있다. 주주총회 특별 결의에 의해서. 그래서 이 정관에 관련된 내용을 좀 알도록 해야 되고요. 우리가 정관은 회사의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아주 그 규칙을 써놓은 거고요. 앞으로 회사가 안정적으로 경영이 되고 경영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회사의 헌법이 정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주총회를 거쳐가지고 정관을 변경한 후에는요. 꼭 법인 등기부등본에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이러한 그 등기 신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물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그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자본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자본이 바로 자본금 플러스 자본잉여금 플러스 이익잉여금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데요. 이 자본잉여금이 주가를 그 액면가 이상으로 투자할 때 나타난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투자자가 한 주당 액면가가 500원인 주식을 2,000원에 투자했다 그러면은 멀티플 4배 그 액면가의 4배에 투자를 한 거죠. 그러면은 자본잉여금은 그 액면가 500원을 뺀 1,500원이 자본잉여금으로 발생되는 겁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때요. 주발초라고 그러죠. 주식 발행 총화금이다. 그래서 우리가 500원짜리 액면가를 예를 들어서 2,000원에 투자했다 그러면은 4배 더 가격을 지불하고 그 액면가 500원짜리를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발초가 발생했다. 또 이러한 그 자본잉여금이 발생했다라고 하고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 순이익에서 주주에게 배당금 지불하고 난 후에 나머지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단기 순이익 이익잉여금은 단기 순이익 빼기 배당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자본이라고 그러면은 자본금 조금 아까 얘기한 자본금이 주식 플러스 주식 액면가의
합이다. 결국은 액면가 500원 곱하기 주식수가 10만 주다. 그럼 자본금은 5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자본이라 그러면 자본금 플러스 자본잉여금 플러스 이익잉여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자본, 자산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자본은 자본금 플러스 자본잉여금 플러스 이익잉여금이다라는 이러한 그 공식에 의해서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에서 이 자본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본금은 주식 액면가 곱하기 주식 수다. 자본잉여금은 이렇게 주발초 주식 발행 초과금과 이러한 우리가 액면가에서 투자한 우리가 비싸게 투자했을 때 그 나머지를 갖다 이제 자본잉여금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당기 순이익에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불하고 나머지를 금액을 이렇게 이익잉여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액면분할이라는 이러한 기본 용어들을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가 개인투자조합에 결성을 해가지고 투자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이러한 기본적인 회사법, 상법상 또 회사의 운영함에 있어서 투자 유치 후에 우리가 지분 구조 변화, 또 기업 경영의 메커니즘 이런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하려고 하면요. 유상증자, 무상증자, 액면 분할에 관련된 이런 내용도 같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유상증자는 회사가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고요. 벤처기업에 투자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사에 넣으면서 신주 발행 방법으로 자금 조달의 기본적인 방법으로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는 유상증자, 또 제3자, 타인에게 배정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회사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 자본을 늘리면서 회사를 성장시키는 이러한 투자 방법입니다. 무상증자라는 것은 기존 주주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할당하는 거고요.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시키고 자본금에 해당하는 만큼 신주를 발행해주는 구주주에게 소유주식수에 비례해서 무상으로 배정하는 방법이 무상증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면분할은 한 주 주식을 여러 개로 나눈 건데 이 액면분할하는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이제 액면분할 50대 1로 했습니다. 주식이 굉장히 고가 높은 경우에 주식을 조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으로 낮춘다. 그러면 주식수가 10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사고 팔기 수월하게 하는 이러한 거고 주가가 낮아지니까 개인 투자자나 소액 투자자들도 접근하기가 수월해지게 이렇게 만드는 이런 방법이 액면 분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은 용어들이 오늘 나왔습니다. 액면 분할이 나왔고요. 이제 무상증자가 나왔고 액면 분할, 무상증자, 유상증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깊이 있는 공부를 할 거예요.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기업 가치를 산정해서 우리가 얼마의 회사 액면가에 얼마의 가치의 회사에 투자를 할 것인지 한마디로 주식을 이제 사주는 거죠. 투자라는 거는 이러한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유상증자 지금 공부한 거고요. 또 여기 무상증자 공부했습니다. 액면 분할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요. 지금 이제 교재 81페이지 나갑니다. 기업 가치,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도 하죠. EV. 바로 기업 가치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어렵고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꼭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무상증자, 액면 분할, 또 유상증자, 자산, 자본, 부채. 자본은 자본금 플러스 이익잉여금 플러스 자본잉여금이다. 자본잉여금을 우리가 또 그 안에 있는 자본잉여금이 발생한다.
이 금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 주발초라고도 한다. 정관에 대해서도 나왔고요. 자본금과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액면가하고 발행된 주식의 그 수를 곱해주면은 자본금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 유치 후에 지분 구조의 변화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고요. 오늘 EV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조금 드린 다음에 공부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공부는 우리가 EV에 대해서 하면서 투자 전 기업 가치, 프리밸류냐 포스트밸류냐 이러한 내용들, 또 멀티플, 투자 배수에 대한 얘기, 자본금의 변동, 이러한 얘기들, 또 투자자의 지분의 희석, 기존 주주들의 희석, 투자자의 그 지분의 몇 프로를 가져가냐, 내가 투자한 거에 회사에서 몇 프로를 더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앞으로 할 겁니다. 지금 이 기업가치 산정부터 페이지, 여기가 81페이지예요. 오늘은 80페이지까지 공부할 거고요. 그러한 공부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우리가 그 공부하는 요 내용들은 2019년 1월 22일 날 화요일 날 3시 반부터 8시까지 있는 개인투자조합 관리사 2급 양성 과정에서 공부를 할 내용들이 좀 있고요. 또 이러한 오늘부터 하는 이 내용은 3월, 6월, 9월, 12월에 있을 개인투자조합 관리사 1급 과정에서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아주 기본 과정부터 오늘부터 계속 공부해 나갈 거고요. 우리 이 교재는 34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페이지 80페이지를 공부하고 있고요. 다음 시간부터 81페이지를 할 예정입니다. 하는 데까지 조금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EPS라는 걸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또 PER, PER에 대해서도 회사 가치,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주식 수의 주가를 곱하면 되겠죠? 지금 현재의 주가. 그러니까 우리가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라고 그래요. 시총. 시가총액이라고 합니다. 시가총액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 가치다. 시총. 그러면 현재 발행된 주식, 예를 들어서 20만 주가 발행됐고 현재 한 주가 5만 원이다 했을 때는 100억의 가치가 있다. 아니면 당기 순이익의 펄을 곱해준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기 순이익이 바로 우리가 얼마인지 재무제표에 나오죠. 그 다음에 펄을 계산합니다. 펄은 P 현재 주가, 여기 현재 주가죠. P 나누기 earning, EPS를 나눠주는 겁니다. 이 EPS가 바로 여기 있죠. 그 EPS가 당기 순이익에서 주식수를 나눈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이 EPS다, PER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요. 요 영어 그대로 P 나누기 2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P가 바로 프라이스, 주식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P가. E는 earning이 이제 그 수익이죠. 그러니까 주식 나누기 보시면은 EPS 그냥 나누면 됩니다. 퍼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주식수에서 주가를 곱해주는 것이 회사 가치고 당기 순이익에 퍼를 곱해주면은 그것이 100억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공부할 예정입니다. 지금 EPS, 퍼 오늘 것 정리를 하자면요. EPS, PER 또 회사 가치,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나왔는데 주식수 곱하기 주가다, 당기 순이익 곱하기 퍼다, 액면 분할, 무상증자, 또 유상증자,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금,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다. 또 정관, 주주총회 특별 결의, 자본금과 주식, 많은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을 앞으로 상당히 우리가 개인 투자 조합을 여러분들이 결성하고 또 GP로서, LP로서 투자에 참여하게 되면요. 이러한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듣게 되고요. 주주총회 결의라든가 일반 결의, 특별 결의에 관련된 사안들을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가 개인 투자 조합을 하는데 필요한 이러한 용어들 또 이러한 그 내용들을 공부 드렸고요.
우리가 공부 요 2급 과정 하는 거를 2019년 내년도 1월 20일 화요일 공부한다. 우리 010-3033-9074 홍봉기 사무총장님한테 문의하셔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개인투자조합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이 결성 등록 운영하는 방법을 계속 꾸준하게 공부해 오시고 계십니다. 올해 또 내년 돼지해입니다. 복 들어오는 돼지인데 2019년도를 맞이해 가지고도요. 매주 한 강의씩 한 번 강의 한 20분 정도 합니다. 매주 이렇게 꾸준하게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개인 투자조합의 투자와 이러한 내용들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많은 재테크에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투자조합 결성등록 운영하는 방법의 저자 조홍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